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아, 우리 두기들 오늘은요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특집입니다. 어떤 특집인가요? 특집 오브 더 특집이고 바로 다시 보기 특집. 예. 저도 사실 너무 네.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음. 이제 벌써 회차가 쌓이다 보니까 다 기억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언젠가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진짜 주옥 같은 강의들만 모아봤고요. 사실은 언택트 시대라는 말이 예전엔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언택트 시대로 완벽하게 접어들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저는 네. 처음에 언택트 뜻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냥 뭐 일상처럼 언택트라는 맞아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전에 없었던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만나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주옥 같은 강의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 중에서 특집 오브 특집으로 엑기스만 뽑아봤습니다. 오늘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도 ICT 강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언택트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해왔죠. 네. 사실 그동안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했던 대표적인 사례 뭐 기억하고 계세요? 요즘이든 옛날이든. 택배 네. 기사님이 아, 네, 얼굴 보고 주지 않고 그냥 벨 누르고 집 앞에 놔두고 가신다든지. 당연히 언택트 기술 중에 하나고요. 또 뭐 있으셨어요? 저는 은행 큰 거래는 안 하지만 은행 같은 건 안 간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렇죠. 사실 인터넷 배킹도 이제 언택트 기술 중에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택트 기술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해외보다 뭐랄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예요. 대표적으로 회사 생활할 때 덜 활용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가근무를 하고 해봤더니만 회사의 CEO들, 회장님들 또는 사장님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래서 일이 되겠느냐 했다가 2, 3개월 해봤더니 이거 잘 되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와, 진작에. 실제로 아무 문제만 없는 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어허. 그렇게 왜? 해서. 예. 건물에 불을 다 꺼도 되잖아요. 그 사옥 전체를 출근을 안 하니까 관리비도 덜 들어, 전기료, 그렇겠네요. 수도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됐냐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나는 앞으로도 이런 자율근무,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도입시킬 겁니다라는 게 보편화가 돼버린 겁니다. 아, 이제 확실히 세상이 코로나19 이후와 전후로 바뀌겠네요. 완전히 바뀔 완전히. 거예요. 예. 21세기의 초반기와 지금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느냐. 21세기 초창기 회사들의 모든 주안점은 촉감으로 승부하는 거였어요. 촉감이요? 예.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 키오스크, 다 우리가 뭘로 소통하나요? 누르잖아요, 화면을. 네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좌지우지하는 제일 중요한 건, 터치감이 좋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촉감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높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는데, 사실 이 언택트 상황에서 이 촉감이라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네. 이제는 언택트 기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모션으로 해버리자. 그러니까 자동문 있으면, 네, 자동문 있으면 자동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쓱 하면 자동문이 열리고, 쓱 하면 닫히고. 마이너스 키보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터치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우리가 얼굴은 안 봤지만 같은 물건을 만짐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간접적 접촉, 그것도 확실하게 차단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모션 인식 기술이 되게 발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션 말고 우리가 조작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소리. 빙고. 오. 맞습니다. 음성인식. 예. 오. 사실 재작년에는 굉장히 이게 이슈였다. 요즘 한풀 꺾인 게 인공지능 스피커. 맞아요. 네. 공공장소에서는 충분히 적용할 만하죠. 엘리베이터 타서 우리가 불편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엘리베이터 사람 가득 타 있으면 낑겨가지고 막 누르려고 하는데 죄송한데 좀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7층 하면 7층 눌러지고 12층 눌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택트에 대한 화두가 되면서 촉감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흠. 확실히 기술 발전해서 그런지
촉감이 시대 짧네요. 네. 점점 그러네, 짧아지겠네요. 그러네. 그렇죠. 그럼 다음 웨이브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리나 모션. 맞아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언택트 환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은행 거래라든가 택배 배달 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초창기에 우리가 언택트 환경이라고 주목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택트 환경이 있었던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또 봐야 되고 네, 맞아요. 통장 개설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뱅크 같은 건 안 해도 되는데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이건 꼭 나와야 된다든가.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환경은 완벽하게 언택트 상황을 구현하기 위한 걸로 지금 진화 발전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대출 분야 같은 경우는 언택트 기술이 활용되는 범주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가 인터넷에서 주로 입력했던 키워드라든가 내가 이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의 신용 정보를 다시 평가하는 그런 우와.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무섭다 그거. 야. 네,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요. 뭔가 대출을 받거나 인터넷 뱅킹 하려면 무슨 옆에 프로그램 잔뜩 깔리잖아요. 맞아요. 뭐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도 안내. 깔리고 네. 뭐 이런 게 깔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외부의 어떤 그 세력으로부터 내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이 고객의 신용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게 유럽에서는 깔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혹시 우리 대출 받을 때요. 이런저런 항목을 막 넣어야 되잖아요. 다음 항목을 넣을 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거기까지 커서를 갖다 대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세요? 탭키요. 두 분은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아,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선 탭키를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마우스로 다음 그 커서 빈칸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갖다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정보를 기입하는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걸 다음 정보 기입한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깔릴 때 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하는 걸 봤더니 탭키를 이용해서 다음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실직을 했었을 때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오. 왜? 이미 정보화 사회에 적응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하나로도. 내가 그냥 인터넷 뱅킹 할 때 어떤 키를 사용하느냐를 바탕으로도 나의 신용 등급에 다시 편차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거 만약에 엄마 미안, 나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그거 잠깐만 그 인터넷으로 이력서 좀 대신 좀 써줘봐. 신용등급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대신 이제 이거 하나만 보진 않죠. 점차 그런 추세, 그렇게 반영되는 추세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미 돼서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우리 금융권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완전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빨리 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언택트 기술은 계속 조금씩 발달을 해왔었다. 네. 하지만 여러 우리 관습과 습관,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도입되거나 활용되지 않았었지만 네. 이제 코로나19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리는 상황에서 이게 사회 전반적인 보편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부분들,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만 하더라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배달 음식도 해 먹고 뭐 은행 업무도 보고 세금도 내고 뭐 쇼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좀 생활하는 거에서도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증강현실 이용해서 내 얼굴에 딱 맞는 핏의 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 오, 이런 오.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어떻게 안경을 안 써보고 사?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난 역시 아재,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너도 아재. 저도 이제 아재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언택트 시대의 소비 스타일에 대해서 아하.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함께 보시죠. 제가 이제 핸드폰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오늘 라운지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등장했어요. 네. 얘는 국내 회사인데 비슷한 회사들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뭐 하는 지 선글라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쳐다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오, 뭐야? 자기 얼굴 위에 지금 안경을 씌워줬거든요. 아, 그럼 필터랑 비슷한 느낌. 그렇죠. 약간 우리가 증강현실을 씌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스노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데 안경에 특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넘기면서 보게 되면은 저한테 어울리는 아니, 안경. 얼굴 한번 돌려보셔도 되고요. 이 형태가 오, 나한테 오, 어울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깨지지 않죠. 깨지지 않는다는 거. 상업적으로 연결이 돼버렸네요, 이게. 그렇죠. 거기가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안경점 가서 안경을 일일이 써보고 죄송해요, 안 살게요 했을 때 그 사람이 뒤에서 소금 뿌릴 일이 없는 거네요. 내가 그렇죠. 그냥 이 안에서 내 마음껏 네. 골라볼 수 있으니까. 요새 이걸 언택트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언택트. 온라인에서는 비대면. 오프라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런 식으로 좀 준다. 근데 여기서 아까 날카롭게 보신 게 결제까지 되냐, 구매까지 가능하냐. 예, 가능해요. 지금 실제 판매하는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커머스의 영역으로 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까지 누르게 되면은요 오게 되는 거죠. 안경은 진짜 온라인에서 사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크기도 모르고. 예. 우와, 이렇게 됐구나. 믿을 수가 거의 없어요. 이걸 써봤을 때 나한테 어울리나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안경 말고도 여러 번 썼을 때 우리가 좀 눈치가 보이고 불편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가발? 아 가발. 뭐지? 모자? 가발은 제가 생각 못했는데 모자? 신발. 신발. 와.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이게 돼요?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썼다가 조였다가 귀찮잖아요. 그 중에 하나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어요. 워너킥스라는 회사인데 이건 우리나라 회사는 아닙니다. 잠깐 이 중에서 제가 뭐 살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중에서 하나 굿즈를 네네. 테스트 한번 해보면 얘를 이거를 눌렀을 어떻게- 때 오, 저거 동일하게 남기 팀장님 사셨는데. 아 동일하게 보시나요? 오, 발이 우와! 나와요? 저 하고 싶어요. 야, 대박이야. 보게 되면요 지금 양말이죠? 양말에 얹어보시게 카메라에 되면 보여드려 한번. 네. 지금 양말에 얹게 되면 우와, 진짜 멋있다. 혹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바지랑 이게 어떻게 어울리는지, 핏이 괜찮은지가 보여. 그렇죠. 그 부분을 우와.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넘기시면 다른 모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야야야야야야야. 여기도 핵심 뭐예요? AR이 재미있는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돈이 되는 커머스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아 이게 가능하구나 현실 세계에서 오. 뛰어들게 되는 것들이죠. 옷. 옷. 옷도 가능하죠. 되죠. 네. 옷도 이제 자연스럽게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편하니까 간단한 액세서리가 가능하고 귀걸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고요. 집에 TV를 설치할 때 이 TV가 우리 집에 맞을 수 있을까? 아, 맞아요. 가구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는 나온 것들은 많습니다. 이케아도 나왔고 한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편했었었는데 적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백화점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네요. 아니요,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백화점은 또 그 경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보더라도 실제로 가서 만나는 건 다르거든요. 음. 정말 질감을 좀 느껴보고 그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 그 앞단에서 이미 봤던 물건이 있으면 어울리는지 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룸밖에 안 되겠는데? 만져보고 실제 색감 실제로 네. 보고. 오프라인 점점 경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 이미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들이 좋아졌어요. 네. 렌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네.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아 이제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또 구매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아, 점점 주기가 또 다시 길어져요. 그럼요.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쓱 보면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샀던 스마트폰은 가능해. AR이 가능하대.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상상력의 시대로 가게 되어져 있죠. 우리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야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때는 안경을 직접 안경점에 가가지고 일일이 다 써보고 골랐대. 이러겠다. 맞아요.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버추얼 팀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버추얼 팀. 버추얼 팀 하면은 but your team. 하지만 너네 팀이다. 우리 팀이 아니라 버추얼 팀. 아,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버추얼? 버추얼이 뭐지? 저희처럼 헷갈리시는 분들 이어지는 강의 들으시면 정확한 뜻을, 정답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여러분들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이제 변화를 좀 가져온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일상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직장인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제 소위 원격 근무라 그러죠. 모바일 네. 오피스, 재택 근무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생산성도 높이고 또 서로 좀 즐겁게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원격 근무, 재택 근무란 말이 요즘처럼 많이 나오던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일장일단이잖아요. 예. 불편한 점도 여러 가지 나오고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은 다들 한 번쯤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것을 뭐 용어부터 좀 정리하자면 오늘 버추얼 팀이라는 용어를 쓸 거거든요. 아하, 버추얼 팀. 버추얼 네. 팀. 맞추셨나요? 네, 네. 그렇죠. 버추얼 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 즉 온라인이라 이런 도구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함께 일하는 팀을 이제 버추얼 팀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는 그 버추얼 팀으로 일하는 게 되게 이제 많아진 거죠. 확대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버처캅이라고 그 맞아요. 만화인가? 맞아요. 버추얼캅도 있고 네, 버추얼 네. 파이터도 있고 네. 그 요즘에는 이 네. 버처가 되게 익숙해진 단어가 됐어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해야 이제 볼조얼 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일할 수 있는가? 요거를 저는 5개의 C로 구분해서 5C라고 뭐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영어가 좀 나올 겁니다. 네. 첫 번째 C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죠. 공동체. 예. 네. 다양한 곳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라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그거죠. 공동체 의식이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대의식.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친밀하다라는 감정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네. 이제 필요한 거죠. 그 공동체 의식이란 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너무 이게 강하다 보면 불필요한 걸 많이 요구하니까 좀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친밀함 또는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것들을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런 그 외국계 기업 같은 데는 워크숍 해보면 이 커뮤니티 요소를 강의하면서 잘 되는 기업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그 화면 공유 같은 게 요즘에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PPT로 화면 공유를 하는데 앞에 회의하기 전에 한 몇 분 정도는 일상을 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자기 뭐 사진첩에 있는 거 어디 뭐 네. 가족들하고 놀러 갔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재밌게 나온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회의 들어와서 아젠다 논의하기 전에 인사를 자기 사진 하나 띄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나만 해도 되게 재밌죠. 되게 그렇죠. 재밌고 그렇죠. 좀 친밀함도 느껴지고 만난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런 네. 느낌도 좀 줄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지금 바깥에 날씨가 어떻는지를 네. 서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 아. 서로 날씨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치, 지역마다. 예, 또 특히나 이제 해외로 원격 근무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떨어져서 일하지만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 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C로 한번 가볼 텐데 또 뭐가 있지? C가 커뮤니티 이것도 말고?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죠, 당연히. 아,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이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이제 이 버추얼 팀으로 일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채널을 쓸 건가 서로 그 합의가 돼 있거나 약속이 돼 있으면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추얼 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가장 라이트한 것으로는 메신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이 이메일도 있을 것이고 이메일. 전화 통화 가능하겠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급하면.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화상으로 얼굴까지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문서까지 띄워놓고 할 수 있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소통부터 높은 소통까지 우리가 쓰는 그 채널들이 있단 말이죠. 그 팀원들이 좀 정해놔야 될 게 이 채널들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칙 같은 거죠. 예. 이를테면은 감정이 투사되는 그 강도가 높을수록 네. 대면에 가까운 채널을 쓰는 게 좋죠. 이를테면 아주 간단한 뭐 그냥 사실 일정 체크, 뭐 사실 공유, 뭐 그냥 간단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은 메신저나 빨리빨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하죠. 네. 조금 상의가 필요하거나 그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약속을 정한 다음에 전화를 한다. 뭐 30분 뒤에 통화 가능합니까? 메신저를 보낸 다음에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이건 뭐 하나의 팁인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 긍정적인 얘기는 문자로 많이 해도 돼요. 문자로. 문자 쪽으로 아. 많이 가도 돼요.
조금이라도 민감한가 부정성이 있다 싶으면 네. 이쪽 대면 쪽으로 가까이 가는 채널을 선호하는 전화라든지 화상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아. 요걸 기준으로 좀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글로 하고 많이 남기 계속 볼 수 있도록. 안 좋은 얘기는 맞아. 보고 하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시면 거 메시지로 나누면요 예. 서로 그 이상으로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증폭됩니다. 증폭됩니다. 글자가 너무 오해하게 되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인간의 심리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죠? 예. 찌르고 싶고. 인간의 심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얼굴로 방송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태진님의 진행에 제가 뭔가 좀 서운함이 있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사실 말로 하면은 네, 네. 그랬어요. 저 뭐 몰랐어요. 이러고 금방 푸는데 네. 제가 말로 하려니까 좀 깨림직한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아. PD님한테 막 글을 쓴다거나 아. 태진님한테 문자를 보내면 아. 받는 사람 어떻겠어요? 그런 유사한 경험들 가끔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한 명을 잃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인간이 불편한 얘기 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나는 글로 쓰는 게 좀 편해. 글로 쓰는 게 생각이 좀 정리돼.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죠.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걸 쓴 시간이랑 예. 상대방이 읽는 시간이 다르면은 또 그 맞아요. 마음과 낮으면은 예. 그 뉘앙스 차이가 확 커지거든요. 아주 커지죠. 네. 이것도 쉽게 정리하면 좋은 거, 단순한 거는 글로. 네. 조금 나쁜 거, 좀 어려운 거는 말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야, 이건 또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성을 키우기에도 좋은 꿀팁이네. 예. 사실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원래 네. 저 평소에. 세 번째는 네.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해야죠. 컨트롤은 이제 업무적인 영역인데요. 여기 이제 버추얼 팀으로 일하려면 확실하게 그 통제가 돼야 돼요. 이것은 꼭 관리자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 팀 멤버 일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컨트롤이 잘 돼야만 어떤 면에서는 또 자유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고 이 업무가 컨트롤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척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네. 왜 그 관리자도 이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그쵸. 이제 이해를 해야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죠. 근데 네. 리포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업무 진척도가 잘 체크되지 않으면 네. 사무실에 있으면 지나가다가 김대리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아.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뭐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속 뭐 메시지 보내고 뭐 어떻게 됐어 네, 하기도 네, 네. 그렇고 그래서 이 컨트롤 업무의 진척도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거는 사전 합의된 룰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안 돼 있으면 관리자가 불안하면 막 체크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음. 이제 컨트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콜래보레이션 또는 코오퍼레이션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협력입니다. 협력. 약간 종합적인 개념이죠. 이 앞에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이제 협력을 이룰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하나 찍는다고만 하더라도 뭐 사람이 섭외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출연자가 또 뭐 와야 되고 뭐 약속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대본이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조명 뭐 이런 하나하나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맡겨버리면 이게 전체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일이 끝나야 그걸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콜래보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말한 뭐 커뮤니티 기능도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다 한데 좀 일종의 뭐랄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그 SOP라고 그러죠.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에서 표준 업무 지침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룰들을 좀 면밀히 합의하고 서로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30분까지는 무조건 그 업무 공유 톡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은 이틀 이내에 무조건 답변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처리 못했더라도 확인을 했고 그 네. 부분을 알아볼 테니 언제까지 알아보겠다까지는 답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 약속을 잡을 때는 뭐 30분 전에 확인해서 전화 콜을 한다. 뭐 느닷없이 막 전화해서 뭐 나중에 전화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그런 이 SOP라고 하는데 그런 룰들을 합의해서 나에게 어떤 업무가 오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좀 약속을 해두면 이제 신뢰를 깨지 않을 수 있죠. 이제 마지막 C가 커미트입니다. 헌신, 약속, 커미트먼트 뭐 이런 말을 쓰죠.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하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들과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되게 힘들어요. 재택근무를 해보시면 우리 사원님도 뭐 아마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출퇴근이 사실 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맞아요. 업무 공간에 단절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되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자신만의 룰을 잘 세워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환경만 허락된다면 집안에서 사무 공간과 쉬는 공간을
자기 스스로 물리적으로 딱 구분해 놓는 게 필요해요. 아하. 그래서 내가 방 안에서 만약에 내 업무를 보겠다 그러면 작은 방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는 업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하면 그래도 공부가 좀 더 잘 되는 게 네. 뭐 딴 거 할 게 좀 마땅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내 나름의 사무 공간을 딱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 책상 바로 뒤에 침대 있고 이불 펼쳐져 있고 이러면 이게 커미트먼트가 제대로 안 돼요, 스스로. 예. TV 있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리모컨 쓱 맞추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자기가 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장치들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놔야 일에 그 커미트먼트가 된다. 이 언택트 기술이라는 게 예전에 없다가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워낙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네. 뭔가 어떤 부작용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 이제 밥도 네. 같이 먹고 좋은 아침 하면서 오늘 표정이 안 좋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뭔가 끈끈한 관계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네. 언택트 시대면은 그런 게 좀 부족해져서 점점 부족해져서 앞으로 더 삭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맞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의 변화라든지 우리가 분명히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언택트 시대가 가져온 부작용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함께 보시죠. 근데 이게 언택트의 어떤 장점들이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오늘도 설명 네. 듣지만 저는 약간 좀 안 좋은 것도 느끼는 게 저희 딸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한 뭐 몇 달째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같이 질서를 또 배워나가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조금 그건 교육 쪽은 좀 아쉬운 것 같던데요,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언택트 기술이 보건이나 위생 때문에 우리가 도입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게 장점만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멤버의 소속이라든가 우린 공동체라고 인식했던 학교, 네. 직장 네. 거기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스킨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한 회사의 구성원이야, 같은 네네네. 급부야 이런 네.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점점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점치고 있어요. 언택트 기술을 유발될 하나의 이제 부작용 이미 하나 찝어주셨잖아요. 또 뭐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사라지는 직업이 많겠다. 직업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어. 급감할 거예요.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보다도 오히려 언택트 때문에 급감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텍트를 기반으로 하던 많은 산업들이 지금 고사 위기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긴급 대책회의 같은 데를 갔던 데가 전시박람회 협회들이었어요. 전시박람회. 예. 전시박람회는 뭐 코엑스, 킨텍스, 네. 백스코 이런 데 수만 명이 와가지고 막 보고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떡해. 그리고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그런데 웬만하면 싫죠. 가기 싫어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런 분야를 종사하던 그런 회사, 그런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뮤지컬, 공연, 연극 다 그런 위기 상황이 됐고요. 안타깝게도 접거나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언택트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마 우리 꼬리곰탕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보다는 이제 막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걸 꼭 가져왔던 이유가 언택트로 인해서 세상이 또 한번 크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주력 산업, 주력 분야 여기가 언택트로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를 모니터해 가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셨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저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뭔가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다 끄집어내서 새로 딱 대청소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보기를 유료로 할 거예요. 예. 왜냐면 무료할 틈이 없잖아. 오, 펀치라인. 자, 아무튼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들고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우리 두기들 안녕! 안녕.